오늘 장에서 안타깝게 매매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 자, 저희 골든 타임이 있으니까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실은 확 줄이고 수익은 확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을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죠. 자, 여러분들의 골든 타임을 잡아드릴 잡아라 골든 타임 지금부터 출발할 텐데요. 자, 오늘도 골든 타임의 남자, 노다지 같은 남자, 금맥을 캐는 남자. 손영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대표님 안경을 딱 쓰시니까 네. 뭔가 더 날카롭게 우리 골든 타임을 잡아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 패션에서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좀 그런 포스를 풍기고 계신 손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장 골든타임 잡아볼 종목들 저희가 사실 짚어보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는데 일단 지수의 흐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일단 흐름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3040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2%대 강세 2.29%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950선을 다시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면서 2.78%대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요,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정반대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주가가 갑자기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막 막 이러면서 막 놀라는 그런 또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대표님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아, 불안했죠. 네, 그렇죠. 다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장이 끝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젯밤부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오늘은 과연 어떨까? 오늘 더 빠지면은 와, 이거 좀 큰일인데 이런 네네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람이 참 숫자의 차이라는 건 알지만 그 3,000과 2,999가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 네네네. 3,000선이 무너졌다. 네. 어떻게 보이면 그 3,000이라는 선이 그 선만 지켜줘도 떨어졌어도 3,000선 지켰으니까 이 정도면 선방이야. 그럴 수 있는데 앞에 이 자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더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고 더더욱이나 또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장마감을 1시간도 채 남기고 있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뭐 이러한 흐름대로 간다면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금요일에 그 3,000선이 무너지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이게 조정장의 시작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 연말에 있었던 랠리를 보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비록 뭐 선거도 있고 또 향후에 또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또 호재를 만나기까지는 일부 조정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하고요. 네. 지금 5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서 지금 3,000포인트를 다시 달성했는데 네. 회복했는데 되려 더 변동폭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장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뭔가 안심을 하기는 이른 것이 또 주가의 경우에는 지금 조정 양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돈을 더 풀 것이 아니냐, 유동성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상반된 분위기에서 증시의 버블론 여전히 존재한데 시중의 돈은 더 풀린다. 그러면 그 돈이 또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의 증시가 그에 맞게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을 잡아보러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대표님의 종목 첫 번째 픽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 특징주로는 네. 장중 상한가를 기록 중인 대림통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기세가 아주 무섭더라고요. 네, 네네. 대림통상 짚어주시죠. 어떤 회사인지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오늘 오른 이유 중 하나가 매매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고 주가 안정성을 위해 체결하는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유동성 단일가 매매 해제로 인한 이슈로 좀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저유동성 종목 단일가 매매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저 이 부분 좀 낯선 부분인데 한번 쉽게 네,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네. 30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거래 방법입니다. 네네. 그게 해제됨으로써 네.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요. 네. 문제는 다시 이렇게 급등하거나 네. 이런 이상 거래 단일 종목으로 인한 다시 단일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한 점이 지금의 기준에서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지만 네. 나중에 또 반대 그렇죠.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요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받쳐줬고 네네. 지금 잠시 후 뭐 대표님께서 차트도 보여주시겠지만 갭 상승을 거의 뭐 이루어내면서 딱 위에 커다랗게 점이 찍힌 그런 그림이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대림통상은 1970년도에 설립되었고 네. 1975년도에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욕실의 수전, 네, 맞습니다. 비데 감지기, 샤워 부스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림바스가 참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총이 약 한 620억 원, 네. 유통 주식수는 1,500만 주 중에 대주주가 88%나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유통 주식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많이 적죠.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낮은 경우 지금과 같이 지금 음. 단일가 종목에 포함돼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재무추이를 한번 보실게요. 네, 재무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림통상의 재무추이 같이 확인하시죠. 재무추이인데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매 판매보다 건설사 위주를 통한 아파트 납품이 그 비중이 높아서 네. 건설 업황이 안 좋으면 매출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건설 업황의 사이클을 따라가는 구조, 어떻게 보면 건설주에 관련된 후속주로서 또 볼 여지가 있는 대림통상 종목이네요. 네. 네, 그렇다면 대림통상 또 뭔가 추가로 뭐 덧붙여 주실 만한 내용 있을까요? 없으시면 바로 차트로 보실게요. 네, 골든타임 잡으러 바로 가보시죠. 네, 대림통상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신고가 가격 제한폭까지 5,290원까지 기록하였는데요. 네. 3월 폭락장인 2,400원에 비해 100% 오른 금액입니다. 그렇네요. 폭락장 이후에 오랜 박스권 상단을 이어오면서 박스권 오늘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5,290원에서 밑으로 4,850원, 4,9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명일 1차 6,000원에서 2차 6,600원을 가격을 목표로 청산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지선을 4,950원, 4,850원 구간으로 잡아주셨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1차 6,000원 그리고 2차 6,600원까지 노려보시면서 차익 노려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신규자 관점에서는 지금 고가이므로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추후 한 3,000원대가 온다면 그때 관심을 가지는 전략을 세울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아까 잠시 짚어주셨지만 지금 업황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 좀 힘든 구간이죠. 건설업이 살아나면 좀 따라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또 건설주의 향방과 함께 이런 대림통상과 같은 종목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대림통상의 골든타임 잡아봤고요. 자, 두 번째 골든타임을 잡으러 가보실 텐데요. 자, 손 대표님의 두 번째 픽 공개해 주시죠. 두 번째는 추천주인데요. 네. 엔디포스를 준비했습니다. 엔디포스요. 네네. 네, 엔디포스. 최근 시장에서 이제 진단 키트와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사업이 애플카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각되어서 이렇게 오른 기록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역시 또 이 애플카랑 관련주로 구분이 되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애플카 본연의 그런 종목 그리고 또 자동차 중에서도 뭐 완성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웃었지만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이 이제 따라갈 그런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엔디포스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사는 2010년 설립, 2016년에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이며 업종이 플라스틱 제조 네. 기업이며 사업 영역은 기능성 양면 테이프, 기능성 필름, 바이오, 5G이며 독자 개발 간 방수 테이프로 삼성과 애플,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외 진단 분야의 기술을 위해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시총이 2,500억대 기업이며 발행 주수는 5,500만 주, 최대 주주 지분이 약 39%인 기업입니다. 엔디포스의 작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게요. 네, 재무제표 엔디포스의 재무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엔디포스의 작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97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08% 성장한 65억 원, 당기순이익은 96%를 기록해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실적이 성장한 것은 모바일 제조사들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면서 모바일 테이프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엔디포스의 경우에는 손 대표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또 스마트폰에도 그런 또 테이프 관련된 부분이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2021년도에 뭐 애플의 신제품, 지금 아이폰 13이 될지 뭐 아이폰 12S가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런 또 신제품의 출시와 관련돼서도 한번 또 관련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정말 좀 팔방미인이네요. 뭐 그 키트 관련된 사업에도 나서고 있고, 네, 네, 또 필름, 네. 예,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비해 본사 네. 영업에서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네. 것이 장점이고요. 네네. 추후에 이제 애플가 네. 이슈로 부각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손저가 잡고 저가 매수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차트 한번 골든타임 보시죠. 네, 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디포스의 차트로 넘어가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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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봉산 최저점인 3월 2,000원에서 최고점인 10월 1,500원을 기록하였는데요. 저점 네. 대비 한 500% 상승하였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때- 고가에 비교하면 거의 절반 정도 이하로 지금 조정을 받은 모습이네요. 네, 이때 상승했던 이유가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로 네, 포함돼서 맞습니다. 급등을 하였는데요. 네. 다시 그 이후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현재 시점에서 4,200원과 4,400원 구간을 손절로 잡고 네. 4,500원에서 4,700원 가격대를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네. 물량을 확보한 이후 단기 1차 5,000원에서 5,200원 플러스 알파 이상으로 청산 기회를 노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네. 매수일로부터 한 1주, 2주간 반등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윙 접근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손절선은 4,200원에서 4,400원 구간을 잡고 4,500원에서 4,700원 선에 매수 들어가서 네, 지금 5,000원과 5,200원을 각각 1차, 2차 목표가로 두시면서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골든타임을 세세하게 아주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자, 엔디포스 또 키트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또 업황보다는 그 테마의 이슈로 인해서 뭔가 실적과는 무관하게 주가는 급등을 하는 그런 또 경우를 볼 수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엔디포스의 경우에는 좀 실적에 있어서도 지금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데다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라는 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기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또 애플 카와 이슈도 또 엮일 수 있고 또 코로나19의 또 핫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또 키트 관련 분야까지 좀 서로 커버를 하고 또 커버를 받는 그런 입장을 또 주고받으면서 이 엔디포스라는 종목이 움직일 그런 여력에 대해서 골든타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 대표님의 픽 두 종목 대림통상과 엔디포스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제 대표님의 픽을 들었으니까 이제 네. 저의 순서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지금 2월 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대표님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계획 있으세요? 혹시 뭐 누구 생일이거나 뭐 그런 계획은 없고 일해야죠. 그렇군요. 네. 네, 그냥 평범한 2월 첫째 주 금요일일 네. 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5일에
사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는 또 이벤트가 있지만 2월 5일에도 네. 하나의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바로 수소법. 그동안 좀 말이 참 수소 경제, 뭐 수소 경제학, 수소 이슈, 수소 사업 정말 많은 파생어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수소라는 키워드인데 네. 수소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관련된 법으로는 수소 경제를 육성하고 그리고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 등이 시행이 되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사실 수소 사업하면은 좀 미래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가 뭐 준비를 해야 될 사업이다 정도로 인식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법이 시행이 되는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겠구나라는 것이 좀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는요, 이 수소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 주가에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래는 동사의 경우에는 화학 섬유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 탄소 섬유가 이 중심에 있습니다. 자, 수소경제 제품군에 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함으로써 그야말로 동사의 좀 핵심적인 그런 사업군으로 굳어지는 분위기고요. 또 역시나 이 효성 첨단 소재 봤을 때 그동안의 그 재무 흐름도 아주 나쁘지 않게 양호한 수준을 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로 제가 차트랑 재무 흐름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오늘 거의 뭐 18.98% 지금 현재 강세 보이고 있고 최고가가 거의 29만 원을 육박했었군요. 네, 이런 주가 흐름 보시면서 재무 흐름으로 넘어가시면 네, 2020년 2분기에 적자를 딛고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루어낸 흐름 보실 수 있고 네, 연간으로도 18년 대비 19년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4분기 실적도 좀 호조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손 대표님, 수소법이 시행되면서 제가 지금 방금 이제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가 여러 가지 제품군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수소 탄소 섬유 이 분야가 그 현대자동차 넥소에 적용이 되는 기대감이 또 시장에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실 그 수소차, 미래차의 지금 대표 주자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현대차의 적용이 실제로 된다면 또 동사의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탄소 섬유는 요즘에 떠오르는 산업이라면 이 효성 첨단 소재를 탄탄하게 이끌었던 분야는 바로 타이어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타이어 보강제 부분의 성장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이제 자동차 사실 2020년 코로나 장세에서는 그 소비 심리가 확 줄어들면서 자동차에 대한 그런 매출 분야가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소비 심리 살아나고 자동차에 대한 구입, 개발 등이 박차를 가하게 되면 이 타이어 보강제 부분의 성장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좀 그러한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존의 사업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미래 산업까지 주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 뭔가 신구 세대의 그런 결합, 또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그러한 또 상부상조가 붙여지면서 이 주가의 강세를 더욱더 돕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효성 첨단 소재 접근 전략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상당히 주가가 급등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거의 지금의 주가가 거의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 보실 수가 있고요. 거래량까지도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의 강세가 강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흐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향후에 현대차에 대한 그런 적용 또 수소법의 시행과 더불어서 물론 추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지만 이미 주가가 요 1월 달에 들어서서만 거의 100% 가까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자, 기존 보유자분께서는 지금 26만 9,500원 선 지나고 있는데 25만 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또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수소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해서 당장 그 종목과 관련 회사의 실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그런 또 테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효성 첨단 소재뿐 아니라 다른 관련 종목들도 함께 더불어서 보시면 좀 더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의 첫 번째 픽 효성 첨단 소재 함께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IA라는 종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A는요, AI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IA라는 종목은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전장용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자, 자동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완성차 대표주의 흐름은 이제 한가탕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후속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전장, 부품, 또 기타 후속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IA의 경우에도 네,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경우에도 현대기아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자동용 지능형 배터리 센서 모듈, 고전력 모듈 등을 공급하고 있고요. 또 중국 시장에 또 진출을 하기도 하면서 또 해외로도 발을 넓히고 있는 그런 업체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요, 반도체 관련돼서 또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또 투자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IA 반도체 회사이니만큼 제가 반도체의 흐름도 잠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 요즘에 특히 반도체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시총 1, 2위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말에 그 랠리를 타고서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대형주들의 그런 강세를 이끌었다. 우리나라 뭐 지수의 랠리도 이끌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대표주들, 대형주들의 강세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이 딱딱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올랐던 것에 기반에는 물론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 워낙 그렇죠.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한번 분석을 해보면 D램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D램 가격이 오른 것이요, 작년 5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6개월여 만 6, 7개월 만에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고 또 반도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뭔가 경기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뭔가 사이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사업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그런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체의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 상반기까지 반도체 업황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뭐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반도체 관련 전망은 초록색이다. 네, 좀 청신호를 켜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대형주, 뭐 SK하이닉스나 그런 반도체 대표주들이 많이 주가 상승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노리셨던 분들께서는 이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이런 종목들 IA나 또 다른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D램 관련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IA라는 종목 차트로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A 보도록 할게요. 네, IA 오늘 8%대 강세 보이면서 1,800원 선을 넘어섰고요. 자, 재무 좀 살짝 짚고 넘어가면요. 오히려 2019년보다 20년에 성장을 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 면에 있어서도 성장한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회복세가 그런 흐름이 성장의 흐름이 좋다라고 좀 분석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네, 차트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IA의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좀 더 당겨서 좀 거시적인 흐름에서 보시면 네, 확실히 반도체 분야가 작년 8월 이후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사실 반도체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을 때 그런 백신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이 반도체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러면서 반도체가 사실 여기저기에 다 관련 섹터로
맞물려지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견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 9월만 해도 300원대였던 주가가 1,800원대까지 6배가 성장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접근 전략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관련된 호재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상반기까지는 그러한 또 양호한 부분이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것, 그리고 디램 가격의 상승 등을 좀 주요 요인으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미 주가가 작년 8월, 지금 불과 5개월여 만에 6배 가까이 폭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 우리 증시도 막 3,000선 넘어서고 계속 랠리를 기록할 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별 종목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호재가 살아있고 그런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구간에서는 사실 신규 매수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이동을 해보시죠. 자, 신규 매수에 대해서 유효한 타점은요.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보면 자, 이전에 급등하기 직전의 구간인 1,200원 선에 조정받았을 때 한번 반도체 업황이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가 업황을 타면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라는 섹터가 뭐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거나 뭐 사장되거나 그럴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장투의 관점으로 1,200원 접근하는 타이밍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 보유자께서는 뭐 지금도 이미 급등하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현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자율적으로 그런 또 매도를 하는 구간을 보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오늘 시초가 부근을 유지하는지를 보시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A라는 종목 함께 살펴보셨고요. 네, 이렇게 자바라 골든타임 여러 가지 섹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그런 주가의 유통이나 그런 흐름에 있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또 그 애플카, 또 스마트폰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또 키트주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견지하고 있는 종목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월 5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소법 관련 종목,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까지 좀 되도록 두루두루 좀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네 종목의 골든 타이밍을 모두 잡아드렸는데요. 자, 손 대표님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네, 즐거웠고요. 네.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을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반드시 어떠한 종목에 돈을 투자해야만 투자가 아니라 때로는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투자의 일부다라는 말씀을 부쩍 자주 드리게 되는 요즘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손 대표님께서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유지하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번 주 사실은 오늘은 좀 다소 한숨을 돌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난 주말에 지난주 금요일에 좀 급락을 딛고 다시 한번 또 회복을 하려는 그런 우리 양시장인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런 유동성의 장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혹은 혹시라도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승세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 예측이 어려운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 나우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바라 골든타임에서 소개되었던 종목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금맥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손 대표님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러분 안녕하며 같이 손 흔들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꼭 같이 해주실 거죠? 여러분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